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계속되는 기한에 쫓기며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한 민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던 중 그는 요가와 호흡법이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아직 요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마음을 열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민수는 우선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기로 했다. 첫 수업 날 요가 강사는 다양한 요가 자세와 호흡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강사는 특히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몇 가지 요가 자세를 소개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기 자세였다. 이 자세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상체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대고 팔을 앞으로 쭉 뻗는 자세였다. 이 자세는 등과 목의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강사는 샤바사나를 소개했다. 이는 요가 수업의 마지막에 주로 하는 자세로 누워서 몸의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고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자세였다. 이 과정에서 강사는 집중적 호흡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집중적 호흡법은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방법으로 이는 몸 안에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수는 집에서 몇 주 동안 배운 요가 자세와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해보기로 했다. 매일 저녁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요가 매트를 깔고 나서 아기 자세와 샤바사나를 해보았다. 집중적 호흡법을 적용하며 그는 이전과 달리 불안한 마음이 점차 잦아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난 후 민수의 생활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업무에서의 스트레스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요가와 호흡법이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을 넘어서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가 찾았던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요가와 호흡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수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 다녔다. 그는 몇몇 친구들을 초대하여 같이 아기 자세와 샤바사나를 해보기도 했고 그 친구들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했다. 이렇게 민수는 점점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요가와 호흡법의 진정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분주한 도시의 중심부에 바쁜 삶 속에서 위안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성역과 같은 아담한 서점이 있었다. 이곳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은 에밀리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요구가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회의와 끝없는 서류 작업으로 소용돌이 같았고 시간이 서로 뒤섞이는 듯 보였다. 그 압박감은 가끔 그녀를 압도하는 듯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서점의 정신건강과 웰빙 섹션을 우연히 발견했다. 정신건강을 위한 실천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혼란 속에서의 단순함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표지에 이끌려 그녀는 그 책을 구매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또 다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에밀리는 소파에 깊이 앉아 책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책은 자기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했다. 정신건강을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 장은 마음 챙김의 아침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경고음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뛰어드는 대신 부드러운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매일 아침 5분씩 깊은 호흡과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권장했다. 영감을 받은 에밀리는 알람을 5분 일찍 설정하고 다음날 아침 그걸 시도해보았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는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쉬며 감사할 것들을 마음속으로 나열했다. 이 간단한 행동이 그녀를 더 중심 잡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게 했다. 에밀리가 계속해서 읽던 중 번영을 위한 영양이라는 장에 다다랐다. 이 장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정신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잎채소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같은 특정 음식들이 기분과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밀리는 곧 점심시간에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기보다는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 재료를 실험하는 것은 즐거웠고 매 끼니마다 더 활기차고 맑은 머릿속을 느꼈다. 책은 또한 디지털 디톡스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에밀리는 자신의 기기에 얼마나 집착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종종 소셜미디어를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책은 알림의 지속적인 방해 없이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특정 시간을 정해 기기를 끄는 것을 권장했다. 그녀는 매주 한 저녁을 설정하여
기기를 끄고 한때 사랑했던 취미인 그림 그리기와 독서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자 에밀리는 자신의 전망과 생산성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덜 쉽게 압도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보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찾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그런 날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책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했다. 치료를 정상화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공동체 의식을 고양했다. 에밀리는 결국 오랫동안 고려해온 치료사와의 상담 예약을 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은 해방감이었다. 정신건강을 위한 실천을 다 읽었을 때 에밀리는 단순히 변화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책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그녀는 종종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서점에 낯선 이들에게도 그 책을 추천하며 그들 또한 그 힘을 발견하길 바랐다. 에밀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균형 잡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 책은 그가 원하는 삶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자, 발견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 부드러운 철학은 그녀와 함께 머물렀고 도시의 스프롤 속에서 고요한 정원의 작은 씨앗으로 피어났다. 세 번째 이야기. 김현우 씨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는 물론 간혹 있을 야근까지 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한 그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수면이다. 하지만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그를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현우 씨는 혈색이 점점 나빠지고 피로 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현우 씨는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된다. 강연자는 단지 꿈을 꾸는 동안 뇌가 휴식을 취할 뿐 아니라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설명했다. 현우 씨는 그날 강연을 들으며 자신의 수면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강연을 들은 후 현우 씨는 자기 나름의 수면 건강 관리 방법을 찾아 나섰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항상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몸이 점차 그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점점 수월해졌다. 또한 현우 씨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밤에는 멀리하기로 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신 음악을 듣거나 서적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하루의 마무리를 차분하게 하며 그의 수면의 질도 점점 향상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는 조언을 듣고 난 후 주말엔 조깅을 하고 주중에는 퇴근 후 짧은 강도의 홈 트레이닝을 일상화했다. 운동 후에 찾아오는 피로 덕분에 잠드는 시간이 더 빨라졌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우 씨는 점점 더 건강해졌으며 무기력했던 일상에도 활기가 돌았다. 그는 수면 건강이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찾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늘 바쁘고 피곤한 생활이었지만 꾸준한 노력과 작은 변화들이 모여 그의 수면, 나아가 삶의 질까지 향상시킨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수면을 놓치는 삶이 낯설 정도로 수면은 그에게 최고의 보약이 되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지만 현우 씨의 수면 관리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수면 건강 팁과 과학적 연구를 찾아 읽으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수면 패턴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이러한 여정은 단순한 시도가 아닌 그의 삶의 깊숙이 자리 잡은 건강한 습관으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저는 항상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내곤 했습니다. 일도 많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간단한 명상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날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서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점차 명상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땀을 흘리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모든 고민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등산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명상과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취미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케치로 시작했으나 점점 색을 더하고 디테일을 살려가는 과정에서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습관이 나 자신의 가치를 돌아보는 좋은 방법이 되었죠. 이렇게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저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고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 태도 덕분에 인간관계도 더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느낄 땐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자신감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했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고 그 속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어낸 마음의 평화는 앞으로도 저의 삶의 큰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